이걸 지우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을 다 총 8시간에 걸쳐가지고 그거 하고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양자역학 도입부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했었어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지. 그 전 거를 한번 리바이벌을 한번 해서 하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다음 i의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바로 요놈이고, 요놈이네요. 요놈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빛이 이제. 눈이 나빠서 손님 일로 올래요. 눈이 나빠서. 빛이 이제 편광되지 않은 빛이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상태가 오메가 t에 해가지고 이렇게 헬리칼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빛입니다. 편광되지 않은 빛.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코사인으로. 네. 그래서 코사인 모양이. 우리가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돌지 않는다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자연계에 있는 건 다 편광되지 않은 도는 게 일반적인 빛이에요. 도는 게. 이 필드, 자기 필드가 있는데 여기 이가 이렇게 이게 돌지 않는 거. 네, 그게 돌지 않는 게 편광이고. 돌지 않는 게 가만히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네, 그게 편광이 않는 거라고 하죠. 이게 편광된 거지. 이게 편광되지 않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필터를 딱 해보세요. 거기만 딱 통과하잖아요. 돌다가도 앞에 이런 걸 통과하다가도 이제 그거 다 사라지고 하나만 희거든요. 이런 걸 편광 필터라고 해요. 그게 편광된 빛이 그거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 방울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편광되지 않은 거. 이렇게 도는 것은 편광되는 거. 그래요? 그렇죠. 말을 좀 이상하게 피우는데. 난 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같은 말인데 편광되면 반방향. 네. 편광 안 된 거는 도는 거. 이렇게. 보통 때는 돌잖아. 그러니까 말을 좀 거꾸로 설명하세요. 그렇지. 이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게 편광된 거지. 그래서 자기장과 전기장의 관계는 바로 크기는 이런 식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잘 보이시죠? 이거. 자기장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하면 전기장의 그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느끼는 거는 빛에서 전기장을 느끼는 거죠. 자기장은 너무 약해가지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고식에 그대로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입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빛이 여기서 판서가 안 되니까 그런데. 판서는 뒤에 가세요. 이런 빛이 이제 여기 그 주파수가 좀 긴 거,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이런 걸 여러 개 더하면 그걸 이제 보강하고 뭐 상세 간섭 하면서 더해지면 이런 형태의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전기장이. 전기장. 그래서 그 밑에 물질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그 합쳐진 이거 풀이의 급수라고 그래요. 이게 다양한 주파수의 빛을 합치는 수학적 합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고 그다음에 요게 요 오메가 T. 아까 오메가 T가 이렇게 가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게 돼요. 회전.
회전하고 그다음에 회전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빛의 성질에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요게 정확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이 전체 그룹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자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입자에 뭐요? 우리가 이게 바로 입자라고 하면 입자가 던지면 움직이잖아. 움직였잖아. 공간 이동했잖아. 그것처럼 요 항에 해가지고 얘가 이 구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바로 그룹 벨로시티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에 있던 입자, 물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바로 속도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는 슈레딩거만 전자기가 있고 그 전자기가 시그마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그 전자기가 모여서 입자가 된다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고, 합쳐져서. 예. 그럼 그 그래서,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E는 MC 자동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거든. 지금 근데 좀 이상해요. 이거는 이 선생님 이론이죠? 그렇죠. 책에 있어요. 책에. 아, 그래요? 네, 책에 양자 책에 있고. 이게 좀 거시기한 게요. 이게 전자기파하고 물질파하고는 이건 엄밀하게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물질파들이 모인 거가 입자가 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밑에 슈레딩 거에 나온 물질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그 전자기파가 모이면서 하게 된다 해서 그럼 입자가 되면 질량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와 자기 필드는 아무리 모여도 질량은 0이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포함한 게 물질파가 모여야 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위에 빛하고 여기 물질파하고는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의 기존의 학계에서 말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 이제 점프하는 거야. 이건 내 얘기야, 선생님 이론이라는 거 내가. 그렇지. 두 분이 공부를 잘해줬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입자의 근본적인 그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선생님의 독특한 이론이 가미된 거예요. 전체로 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리바이브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X축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X축에다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도 또 똑같이 이런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Z축에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3차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개를 합치면 이러한 어떤 구의 형태의 입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는 전기장이 요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만 한 방향으로 요거는 세 개가 합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랜덤하게 전등이 랜덤하게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B도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90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입자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입자가 그 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반대편 180도로 해서 그 형태도 그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뭐죠? 상쇄 간섭이 되잖아. 상쇄. 보강이 아니라 상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져. 그렇지. 이상이 상쇄가 되지. 그럼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주론에 이게 이제 어떤 제가 얘기했듯이 저번에 중강에서 밀소밀 우주론을 해가지고, 여기가 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밀한 부분, 밀이 점점 서로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밀에는
아까 빛에서 다양한 주파수가 있을 수가 있죠. 가장 그 높은 주파수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여기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밀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러한 입자가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미라는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 이론이 뭐냐면은 요 미라한 부분에서 쭉 넘어가면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미라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바로 요 탑콕 저기 3세대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탑콕, 바텀콕 여기서 맨 먼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서로 진행하면서 바로 두 번째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찰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이거 3세대는 질량이 무거워요. 171.2기가인데 참콕은 1.27기가. 그다음에 업콕 같은 경우는 2.3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밀소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 주파수가 아주 밀한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이렇게 차례차례로 가면서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유 판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외워서 저쪽에서 해요? 아니면 요거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저쪽에서? 이건 시킬 수도 없고. 응? 아이고 뭐. 저쪽에서 보이잖아. 첫 장으로 가면 어떻게 저쪽 방에 가면 옆에가 판사가 있잖아요. 옆에 판사는 그게 좋겠는데. 판서 뭐 없어? 아니 선생님이 저쪽에서 이쪽 안 보이냐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상태에서는 이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게 안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사라져야 우리가 그렇죠. 있는 세상에 있는 거지. 그 페르미온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니까. 빛은 보선이니까 상관없고 그렇죠. 페르미온이 우리의 페르미온이 이루어졌잖아. 예. 페르미온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 존재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야. 그 아까 보면은 탑컵 같은 거, 그거는 얘가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있을 거라고. 그 주파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요 센터에 들어가 봐. 탑콕이 그러면 참 기발하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 같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가운데 핵이 있잖아. 네. 양성자는 핵이 있고 아주 그 빛이 좁은 굉장히 짧은 빛이 생긴 그거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주변에 그 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4%. 4%가 거기에 이제 생기는 거야. 4%가. 우리가 그 우주의 4%. 네, 4%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 한 번 더. 그러면 보선이 있는데 거기 뭐 미란 그 미란 그 중심이 있으면서 그게 페르미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탑콕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콕이 좀 퍼져 있건 얘들은 같이 형태가 존재하면서 서로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거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조건에 조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런 조건은 조건, 바로 혹은 순간 상황 여기서 상황, 여기서 그런 게 발생이 돼. 이 순간에서.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4%가 현재 페르미온이라는 4%가 생기는 거야. 이 순간. 우주의 4%가 물질이거든요. 우주의 4%. 여기서.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안 되지. 기초가 없으면. 아니 그 탑콕 그런 콕이라는 거는 이미 그거는 페르미온이잖아. 그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에 이 얘기고요. 처음에는 보선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콕이 생기냐고. 탑콕, 오콕, 다운콕 이전에. 이전에? 탑콕이 탑콕이 제일 먼저 생기고,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밀한 부분에서 생겼잖아. 그 다음에 업콕이 그 다음 순간에 생겨. 그러면서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어디서 입자하고 반입자야. 물질이고 반물질인데 애들만 있으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요 센터에 끼면 그 전에 생긴 탑콕이라는 놈이 여기 하나 센터를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상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야. 응?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러한 정의 질문은 그 이전에 대한 질문인데 이전에 대한 질문이야. 보존일 때는 질량도 없고 하는데 선생님이 더 분명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미란 부분에서 보존이 탑콕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 그게 아까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존이 미라면 그게 페로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요거 얘기야. 요거 얘기인데 가장 먼저 생기는 가장 밀한 부분에서 탑콕이라는 에너지 덩어리가 생긴 거야. 그 말이에요. 생겼지? 그게 지금 뭐가 현재 그거는 그 중역장님의 이러냐. 고향이거든. 내가 그걸 전제해야 된다 그랬잖아. 물리학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내 얘기라고 조졌잖아. 그다음에 고향 부분을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이 3세대, 2세대, 1세대를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몰라. 그래서 내가 최초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전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대전제로 하고 그런 밀수 우주에는 그냥 빛밖에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빛밖에 없고 밀수는 생길 수밖에 없고 밀한 부분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탑콕서부터 이 물질 입자의 구성 요소들이 생긴다는 과정을 얘기해요. 탑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 공간적으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업콕은 얘가 좀 크단 말이죠. 이게 탑콕이 아까 이 상태에서 센터를 차지해주면 그러니까 무겁고 작은데 걔가 시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야. 센터를 차지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안정적이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미온이라는 거야. 그 물질파에서 이제 아니 굉장히 기발해. 이게 그 입자와 반입자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일단 조금 팡 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렇지. 그게 이제 기존 이론.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게 만나는데 조금 입자와 반입자 만나는데 그것이 저렇게 존재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나면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수되죠. 이 빈뭉침이잖아. 그게 퍼지면서 쫙 풀리면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리고 기존 이론이고. 그렇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4%가. 그걸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센터 부분에 미리 탑콕이나 이런 놈들이 그 우연이죠. 그건. 그렇지. 우연적으로 탑콕이 딱 위치를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깔이. 안 없앤다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그러면 된다는 거야. 드디어 무언가 그렇죠. 나타난다는 그렇죠. 그게 바로 페르미온이야. 주장이잖아. 그게 페르미온 물질이라고 우리가. 나는 알았는데 기발하긴 하다. 있거나 말거나인데. 이제 기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 뭉개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기존 이론에서는 그것을 물질파가 있을 때 정상 상태이게 되면 그 물질파는 안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상 그렇죠.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야, 근데 그 얘기 다음 할 거야. 그 정상 상태를 이용. 그래서 세례든거 방에서 풀이를 내가 그 다음에 설명하면 잠깐만. 그 우리 저거 양자역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오케이. 좀만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하려고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탑이다 바텀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가 다 정상 스테이트라고 기존에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도 정상 그다음 그 밑에 뭐 있어요? 그 일단 내가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죠. 내가 뒤에 설명할 거거든. 그 얘기하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설명했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쌍소멸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3세대, 뭐 2세대, 1세대 하면서 양성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핀이라는 거는 이거죠. 스핀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요게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스핀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 N이 있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거 스핀이다 이거죠. 서로 다른 스핀은요? 예? 서로 다른 스핀. 어떤 스핀? 스핀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크게 두 가지. 그게 이거죠. 요거. 그러니까 어떤 차이에서 오냐? 공간에 요 위로 간 놈, 밑에 위로 간 놈이 플러스 2분의 1. 요 아래로 간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그냥 있으면 사라져. 내가 센터에 뭐가 딱 중심 잡아주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늘 그러면 그렇죠. 스핀이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스핀이 그런 지금 설명대로 하면 스핀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스핀이 뭐가 하나? 스핀은 두 개 아니에요? 크게? 그게 요놈 2분의 1, 요놈 2분의 1에서 들어간다고. 하나씩 두 개. 그런 거? 네, 잘. 그 방에 딱 두 개 들어가잖아요. 업 스핀, 다운 스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업 스핀, 다운 스핀. 그다음에 센터에 있을 때 없으면 쌍수이 사라져버리고.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그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스핀하고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같은 거지. 양성자는 아까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호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인해서 이렇게 회전하면 이게 양성자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두 개에다가 그다음에 중성자 이런 식으로 셋에서 두 개에서 알파 입자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요게 형성된 다음에 전자, 우리가 아는 전자는 아까 밀소밀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아주 밀한 부분에서는 그 탑콕, 참콕 뭐 이런 게 생겼고 전자는 한참 뒤에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주파수의 프리퀀시 적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먼저 일단 생겨놓은 다음에 전자가 요 R분의 1이라는 그 전기 장애 해가지고 전자가 생긴 다음에 갇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갇혀서 우리가 아는 수소원자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알파 입자에다가 아까 했듯이 업스핀 전자, 다운스핀 전자 들어가서 헬륨 원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주 생성 초기에 요 수소 원자가 70%, 그 다음에 요게 한 20%인가요? 네, 그 정도. 20% 정도 이렇게 초기에 생겼어요.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생기다가 이제 그 뭐 슈퍼노바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라늄 같은 게 이제 그 생기죠. 예,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그 양성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에 그 쿨롱 포스 해가지고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자연 붕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자연적으로 알파 붕괴되고 베타 붕괴하고 그 다음에 감마선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그 저번에 책 교재한 거 같는데 양자역학 교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 요놈하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빛이 있어요. 빛. 요게 빛이 아까 있죠. 빛 요거 똑같아요. 요거. 코사인 K 요거. 그다음에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 할 거고, 여기서 오메가는 H 바분의 E 여기 풀면, 그다음에 K는 H 바분의 P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K 오메가에다가 요놈 넣고, 그다음에 여기 K에다가 요놈 넣으면 이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말씀드린 작가님은 빛은 리얼 밸류가 리얼 밸류 때문에 빛에다가는 허수를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쓰지를 않죠. 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그 물질파만 허수를 써야만 되고 왜냐하면 물질파라는 실드 방지 자체가 시간의 1개 미분, 공간의 2개 미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퀄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인 코사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오로지 익스포넨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물질파는 무조건 익스포넨셜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좀 써야만 돼요. 물질파의 솔루션은 저거밖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 해석이 다르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거 비약이에요. 비약이 아니야. 근데 비약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비약 아니야. 그런 건 나중에 비판하고 일단 장이니까. 요 I라는 개념은 장을 열었습니다. I라는 개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90도라는 얘기예요. 90도. 아까 요 그렇죠. I라는 거는 허수 I는 90도거든요. 그건 나 동의. 허수는 있는 거야.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기장 이것도 전기장 이것도 전기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요 코사인에 대한 전기장을 표시한 거고 요놈 사인은 요거에 대한 사인에 대한 전기장을 표시한 그렇죠. 거예요. 알면서 요 전기장하고 요 전기장 합치면 바로 이런 헬리칼 운동을 하게 돼요. 저게. 그래서 지금 윤영원 선생님이 얘기한 그 I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다른 거야. 내 해석은 이거야. 그 I라는 그 의미는. 근데 이제 저 방정식을 일단 그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뭐가? 아니 지금 얼떨님이 이야기하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김사님 그 차이 포인트 간략히 얘기해봐. 설명해주고 가는 게 좋겠다. 차이점이 하여튼 좀 뭐랄까 좀 현재 물리학에서는 저런 해석은 없어가지고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아까 앞에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여기 이 방정식 처음 시작한 거 있잖아요. 뭐 익스포넨셜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는 지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에 들어가는 거, 허수가 들어가는 것은 물질파만 허락을 해요. 물질파만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까지 나오는데 잠깐만 고등학교 수학까지 나오는데 뭐냐면 익스포넨셜은 독특해가지고 그 함수는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한번 더 미분해도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러나 사인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알죠? 거기까지는. 그랬을 때 윤 선생님 말은 물질파는 익스포넨셜을 써야 1개 미분, 2분 미분이 같아야 물질로 드러나는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을 표현하는 것과 익스포넨셜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셨죠 이제? 이 선생님은 내가 드리니까 뭐냐면 그건 인정하고 맞는데 사인, 코사인으로 시작해도 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독특한 요소 때문에 그게 결국 같은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얘기요. 그 말이죠. 사인, 코사인은 아까 말한 빛에 대해서 기술할 때 쓰는 거고 익스포넨셜은 물질파에서 쓰는 건데 저걸 이꼴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윤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물질파하고 빛을 구분했잖아. 나는 빛하고 물질파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걸 같이 놓는 거는 이제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원래는 안 한다. 같이 놓고서 안 하는 건데 나는 기술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빛 하나로 다 해결돼 있잖아. 이제 아셨죠? 근데 내가 한번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원래 안 한다는 게 그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존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게 다르다고 보고 다르게 분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한다기보다 원래 안 한다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은 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전제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질파라는. 근데 이 선생의 이론은 다른 전제를 도입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빛하고 물질파를 구분 안 한다는 거야. 구분 안 하고 그냥 빛으로 봐본다는 거야. 물질파도 빛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전제를 바꾸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물질파하고 빛하고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오로지 빛이다. 그렇지. 하나다.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방정식을 하나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다시 시대성과 방정식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한다는 거야. 글쎄,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 그거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걸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상상인데 이것을 하면 하나 이론이 돼. 네, 맞아요. 이제 이거부터 이제 양자역학에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하고 접목을 시키는 제가. 그렇죠. 접목을 하면 보세요. 포상의 빛인데 빛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헬리칼 움직이는
이게 빛인데. 시간에 따라.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거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여기 P는 MV니까 MV 넣으면 2분의 MV 자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푸사이죠. 요 푸사이에다가 X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봐. 요건 X, 펜미분. 펜미분을 해보면, 자, 보세요. 요 놈이지. 요 놈이구나, 요 놈. 그러면은, X에, 이걸 안 놔두고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가 나와. 응? H분의 PI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는 그대로 또,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거든. 요게 튀어나가고 그대로 이놈이 그대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H분의 IP에 이게 푸사이잖아, 푸사이. 이게 푸사이니까 푸사이다 이거야. 이것이 이해 가죠? 그게 수학이지군요. 예. 한 번 미분하면 예. 그래서 요 푸사이를 떼버리고 P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나와. 그렇지. P는 I분의 H분의 로건드 쓰고 로건드. 그 다음에 요거를 T에 대해서만 펜부분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유닛이 튀어나오잖아. H분의 I가 나오고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와.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이것도 또 푸사이잖아.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래서 푸사이를 떼버리고 2를 정리하면 이게 돼.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에 해석할 때는 P를 우리 전통적으로 P는 그 운동량 아닙니까? 에너지고 그걸 연산자로 대응시키는 거야 모든 걸. 이걸 연산자라고 그래. 연산자. 이놈이 가지고 여기다 뭐를 펜미분을 걸 수 있잖아. 이놈 가지고. 이걸 연산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에 대한 연산자는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해. P를 연산자 이거는 고전역학에 하는 흔히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양자역학에서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요 놈을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넣어. 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요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걸 넣었을 뿐이에요, 이거 넣으면. 이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실행된 거가 한 거야. 실행된 거가. 그렇지. 그래서 요게 바로 실행된 거 방정식이라고 그래. 요거를. 슈레딩거가 저 한 스텝을 더 한 거예요. 근데 요 방정식이 뭐 대충 만들었는데 모든 소립자의 세계의 모든 거를 다 그냥 설명해 버려. 이게 원자까지. 이게 소립자는 저기 뭐를 설명하면 겔만. 겔만 수학으로? 네, 겔만 수학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니까 이게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잖아 자연을. 예, 그렇죠. 원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거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맞다고 이제.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하는 거죠. 예. 연역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엉성하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X축에 대한 것만 했잖아요. 3차원적으로는 요걸 쓰거든요. 요거. 그건 뭐. 대비라는 거는 이게 저기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XYZ로? 로운드 X 자승분의 로운드. 그거구나. 로운드 Y 자승분의 로운드 이게 대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3차원의 세계등급 방정식이고
보면은 보세요. 요거 2죠. 그다음에 요항. 요거를 우리가 그 해밀토니아라고 그래. 해밀토니아. 그래서 우리 박자세에서 흔히 알잖아요. 보니까 요거 이프 사이, 요거에서 에이프 사이. 이프 사이, 에이프 사이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힐링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거를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돼. 적용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 이제 다양하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포텐셜이 또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변수에서 포텐셜이 막 왔다 갔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자가 형성될 때는 포텐셜이 이렇게 시간의 함수가 될 수가 있거든. 얘가. 그럴 때 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걔는. 왜냐면은 수소라는 거는 구조가 단순. 1억 년 전의 수소나 지금의 수소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모양은 똑같거든. 그렇죠. 수학적 이상은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수소에 대한 양성자의 포텐셜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텐셜이 시간에 무관하면 쉐르딩거 방정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요 해는 요 해 x의 함수하고 t의 함수로 이렇게 변수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그 시간의 함수가 아니면 얘는 공간의 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얘는 시간의 함수고 얘는 공간의 함수야. 그러네. 그러면 요하고 요거를 어떤 상수로 놓을 수가 상수 이런 요거 변수하는 게 만족하는 거는 상수분. 어떤 미분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얘가 상수일 경우밖에 없다고.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상수를 2라고 해요. 2. 어떤 이? 2. 상수를 2라고 해요. 얘는 2.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도가 들어오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떤 요 방정식의 해거든, 요게. 해인데, 보세요. 요거를 t에서 아까 푸사이를 미분하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x 자승. 왜 x 자승이냐면 이게 때문에 이게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t에 대해서 이거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작업을 한 거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힐레나 머시기 넣으면 이게 되거든. 요거를 여기에 넣었다고. 여기에. 넣으면 이게 돼.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푸사이하고 이런 푸사이로 나누면 이게 돼. 그러면 얘는 t고 얘가 그 공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 2로 놓을 수 있거든. 만족하는 게.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만 뽑으면 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게 되고, 요 놈 해는 요거야. 시간의 함수에는 요게 나온다고. 요거. 요게 뭐요? 또 뭐야 그래? 아까 있었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러게.
폼이 똑같네. 여기가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공간의 함수는 또 이렇게, 이건 시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한 게 요거죠. 요거. 여기서 이 푸사이를, 여기다 푸사이를 곱해주면은, 얘가 푸사이 곱해주면 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해가 이렇게 나오고, 공간에 대해서 다시 방정식이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거를. 그게 수소네. 아니요.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더 제너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무관한, 포텐셜 V가 공간에만의 함수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풀 필요가 없어. 이거를 나중에 곱하면 되고, 공간에 대해서만 풀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붙여주면 그게 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쉐르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공간에 대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쉐르딩거 방정식의 해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일반 해.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예제를 풀면서 이게 이제 풀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지 이게 의미를 알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담이고. 자, 우리가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을 이런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포텐셜이 무한한 사각형 우물인데 이게 포텐셜입니다. 이거는 공간 x만의 함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포텐셜이 0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의 영역에서는 무한대야. 포텐셜이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왜 하냐면,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한 그 쉐르딩거 방정식을,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로 건너편 아파트 및 상가 금연구역에서 분당두산 타워 입주사 직원들의 흡연과 건물 앞 횡단도로에 무분별한 흡입으로 인하여 저 AI 아줌마. 저 AI 아줌마. 흡연자분들께서는 S동 1층 건물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미쳐버리죠. 꼭 2번씩 해. 저거 AI라니까. AI야 저거. 똑같다. 자세히 들으면 인간미가 없어. 아무리 친절한 마음이 없어. 물 좀 보여주세요. 그 호흡 조절이 안 돼. 그래도 물이 어딨어? 다시 한번 얘기 안 하니까 그래도 들었다. 내가 그렇게 참는다. 다시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요 무한한 사각형 우물을 우리가 푸는 이유는 뭐냐면, 수소 원자를 에서 풀려고 그러는 거, 최대 원자 푸는데, 요거를, 이게 다 풀이거든. 근데 A4 한 장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걸 이해하고, 수소 원자를 풀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고, 쉐르딩거 방정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경우, 포텐셜이 이런 경우에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요 0과 A에서는 포텐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이게 시간에 무관한 거예요. 이게 포텐셜이 공간만의 함수이고 시간에는 없잖아. 이게 항상 공간에 이렇게 된 우물의 형태의 어떤 에너지, 그 포텐셜 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V가 여기서까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V가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이게 되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를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몰아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걸 쓰면은 요게 이렇게 되거든. 응?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거야. 이게 해당하는 거는 요거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이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해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 맞죠? 이게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 뭐 파동이니까 뭐 사인 아닌 코사인이겠지. 물리학 다닐 때 저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사인은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왜 함부로 익스포넨셜 빼버리고 사인 코사인만 팍 넣습니까? 그러고 질문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원칙은 그 익스포넨셜만 무조건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둘 다 만족은 해요. 여기 케이스에서는. 근데 아까 말한 푸사인은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 i sin x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근데 그건 그냥 kx만 넣으면 되겠네. 그걸 넣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죠. 해가 이거야. 그러면 0하고 여기다가 0 넣고 a 넣으면 이 식에서 0이고 0이기 때문에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넣으면은 b가 0이라는 얘기고, b가 0이면은 푸사이 x는 이거란 얘기고. 그러면 푸사이 a는 뭐죠?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이게 0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0이어야 되니까. KA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이게 0이잖아. 그러면 K는 뭐냐면은 A분의 N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거가 왜 나왔냐. 바로 요거를 만족하는 조건이 파이, 0, 파이, 2파이, 3파이에서 요 개수 있잖아. 0, 1, 2, 3. 주기성. 요거 때문에 이게 N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특별하게 KN을 붙여준 거야. 요런 형태로 K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K가 요거잖아요. KN이 요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2를 구할 수 있잖아. 2. 그래서 2도 N이 들어가기 때문에 N을 붙여준 거야. N이면 이게 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요 A를 또 구해줘야 하잖아. 여기 A는 어떻게 돼요? 정규. 노말라. 이게 규격화라는 게 규격화. 어떤 푸사의 X 자승이 그 확률이라는 걸 알잖아요. 확률을 그 전 구간에 하면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규격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확률을 하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풀면은 여기에 되고 여기서 0이 되면 이게 돼서 A는 뭐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바로 요거야. 요거. 애들 장난 같은 거야. 수학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게 뭐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를 보면은 요 셰르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포텐셜이 이게 됐을 때 요 셰르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여러 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n이 붙은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그러네. 그래서 여기다 원 집어넣으면 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에 돼요. 이런 형태. 가장 단순한.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고 그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요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제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아. 그렇지. 선생님이 두 개를 합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t를 시간의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선생님의 이론의 핵심은 그건데 시간인데. 아까 내가 빛으로 모든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제라. 요러한 x로 풀면 요러한 엔발로프가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저 페이지였죠? 현재 여기까지 기술은 그냥 그 정상 양자역학에서 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빛하고 같다고 놓은 거. 정상인 거 아니고 정상적인 거에서는 이거 나는 빛이라고 놨잖아. 근데 윤 선생님 I라고 하잖아. 이게 좀 다른 거야. 거기서 다른 거야. 좀 거기서부터. 그 밑에 뭐 수식은 다 똑같아. 그런 거지. 다 똑같은데 정원님 질문도 그거고. 나는 이걸 다르게 해석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르게 본다는 거야. 수식은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이놈 여기 봅시다. 아까 내가 요게 이제 어떤 x만의 어떤 함수예요. 공간의 함수가 이런 거다. 이렇단 얘기야. 그 다음에 요게 요 오메가 시간의 함수에서 이게 회전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핑핑핑핑. 그래서 그거를 점용하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아까 그 무한한 우물의 그 예제에서 그걸 적용하면 그렇죠. 식에서 그걸 해서 요게 그 바로 x의 어떤 인발로프를 형성한 이런 형태의 어떤 외곽의 형태를 정해준 거죠. 거기서 요게 회전. 저기 탄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저기서 해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쪽에서 해요. 잠깐 얘기하고 아니 저기서 이거 보이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지. 그래 판서를 해. 이게 또 안 되니까. 상관없으면 뭐 안 해도 돼. 그 이거 아는 사람 선생님이 이거 보이잖아. 마이크 중에 또 그래서 저기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구나 그림이. 그래. 안 돼요? 한번 바꿔볼게요. 후끈후끈하게.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좀 카메라 바꿔야지. 괜찮아? 보이죠? 안 나오는데? 안 보여? 그래서 저기서 그 엔발로프만 제가 그려볼게. 이건 푸사이 1에서는 이거야. 그 다음에 푸사이 2에서는 요거. 푸사이 3에서는 2분의 1, 2분의 3. 요거. 그렇지. 아니 없네. 검은 건 다시 얻어보고. 빨간 거. 일단 빨간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전기장에 내가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장이 돌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이러한 전기장이 돌아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R형 모양의 어떤
생기겠지. 생기지. 그지? 일단 1, 2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잘 요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빨간색도 잘 안 나오네. 그러게 안 나오네. 빨간 다른 빨간색 써봐요. 선생님, 이 선생님 옆에 있는 저거 써봐요, 저거.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천천히 해, 천천히. 다음 시간에 하나 다 비슷해. 오래됐나 봐. 오래돼서 마른 것 같아. 말랐어. 그래서 이게 그걸 좀 펼쳐야지. 버려야지. 저기 이제 프로젝트 모드로 맞아. 좀 그래서 확대해봐요. 밑에 뭉쳐짐이, 아니, 우선 좀 확대지네, 확대. F5? 저 아래 저 아래 눌러도 되고 그냥 그거 눌러도 되고 확대 안 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 어우씨. 잘안 보였어. 이게 그래서 낫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엠벌로프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어떤 인벌로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거야. X 공간에 대해서. 아씨. 그 시사방에서 해가. 이거는 시간에 무관한 게 아니라 시간에 관련된 해야. 시간에 무관한 해가 아니고 시간에 관련된 해는 그렇지, 계속 변하는데. 요거 인벌로프 형성하는 게 이놈이고 요 뒤에 항이 바로 그 회전 스핀에 대해서 얘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간단한 예를 해서 이제 우리가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소 원자 이거는 이제 리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수소 원자의 시등분 풀이는 이제 해봐야 돼. 해보면은 아까 그 A4 용지로 쓴 간단한 걸 여기에다 접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쉽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의 포텐셜이 이제 여기 있으면 R분의 1로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형성되거든. 아까는 문물이 사각형 문물이었잖아요. 아까 간단한 거는 예전에서는. 예제 2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물이 있다는 거야. 여기 이런 형태의 문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전자죠. 전자가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아까 처음에 사각형 문물에서는 프라이 원래 따라서 이렇게 정연파하고 이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도 이제 이 포텐셜이 시간에 무관하기 때문에 시간에 무관한 3차원 이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3차원에 대한 포텐셜이 홈파에 출연되면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돼. 어디다가? 여기? 네, 마이너스 빠졌네. 붙여요.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 3차원 시대가 먼저 식을 이제 풀어. 풀면 요 대에다가 그 라플라시안인데 이거는 R 세타 파이 구좌표기에 구좌표기한 라플라시안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 구좌표기 라플라시안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에다가 이제 요걸 붙인 거야. 복잡해, 구좌표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놈을 곱하면 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해가 바로 아까 변수 분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에 대해서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변수 분류가 돼요, 이것도. 각각. 네, 각각. 그래서 변수 분류가 돼가지고 R의 어떤 함수, 그 다음에 세타의 함수, 파이 함수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푸사를 갖다가 요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조작을 또 하는 거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이놈을 또 나누면 이게 되죠. 자, 이게 되면은 딱 된 거야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겠지. 요거 네. 요거는 어떤 파이의 함수야.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r하고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변수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이놈을 열에 넘기면은 이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만족하는 거는 어떤 상수라고 했잖아. 상수를 그 ml 자성으로 놔. 어? 그러면 이제 이놈만 뽑아보는 거다. 뽑아가지고 넘기면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파이의 어떤 해가 바로 요건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를 해보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도 똑같잖아요. 이게 아까 코사인하고 아이사인이기 때문에, 주기적이기 때문에 얘가 이것도 해서 뭐. 그럼 이거 보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 1이거든. 1이면, ml이 뭡니까? ml이 이런 식의 어떤, 0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ml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일식, 여기에다가 다시 사인 자승 셋분의 1로 나누면 이게 되죠. 이게 되면은 여기 또 변수가 분리가 됐어. 또. 여기 보면 R에, 요건 R만의 함수, 요것도 R만의 함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세타의 함수거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그러면 이것도 이놈하고 같은 경우는 상수가 상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를 람다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요놈의 해는 그 수학자가 이미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표기가. 이걸 르장디라고 했나? 그래서 르장디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얘가 풀어놨어, 이미.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 파이, 요거잖아요. 요 해잖아요. 요거하고, 요놈하고 이제, 그럼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파이하고 세타에 대해서 해를 구했어요. 해를 구해갖고 합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다 했는데, 요게 바로 또 이런 형태의 표현에는 구면 조화 함수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미 이제 R 빼고 파이 세트하는 해를 우리가 다 구했다고. R 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구해야 되는 게, 그러면 람나 M하고는 아까 M은 뭐예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람나를 우리가 특체적으로 먼저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거를 이제 가군동량을 통해가지고 그걸 구해. 그래서 그 L 양자역학에서는 가군동량은 연산자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양은 연산자로 표기해야 돼. P가 이렇게 연산자로 표시되죠? E도 이렇게 연산자로 표시가 돼. 그 다음에 가공동량의 표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가공동량의 연산자. 양자역학에서는 연산자로 모든 걸 표시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로 이루어진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게 다루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연산자 개념으로 풀어야 모든 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 연산자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동작의 연산자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되고, L 플러스 연산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플러스는 이렇게 정화가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L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LX하고 LY의 커뮤테이터는 이렇게 되고, LY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LZ에다가, LZ도 연산자인데, LZ를 여기 구면 조함수에 걸면 해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연산자를 여기다 걸면 이렇게 되고, L 플러스를 걸면 이렇게 되고, L 마이너스를 걸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미 풀어놨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왜 하냐면 람나 M하고 관계가 뭔지를 좀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은 L 플러스에다가 급연 조함수를 걸면 요게 돼, 요게. 그 다음에 구면 조함수에다가 L 마이너스 연산자를 구하면 요게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구면 조화 함수의 어떤 해가 아까 참에 그렇죠. 해가 보면은 띄엄띄엄 나오잖아. 띄엄띄엄. 단계별로 1, 2, 3에 따라서 띄엄띄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면 조화 함수도 똑같이 나와야지. 에너지별로 단계별로 띄엄띄엄 나오게 된다고. 띄엄띄엄. 요 함수 해가. 그러면 그렇겠지 뭐. L 플러스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론을 걸면 다음 단계 해가 바로 나와버려요. 아까 해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걸면 위에 관계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를 걸면 바로 밑에 놈에 해가 나오는 거야, 해가. 요게 다 해거든, 해. 요 방정식의 해가 요거야. 하나,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구면 조화 함수의 해도 단계별로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근데 L 마이너스를 걸면은 내리다가 계속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요 Y 람다 M의 어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바닥 상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게 바로 바닥 상태거든. 요게. 요 밑에는 없다고. 그 수소 원자 같으면은 그 S궤도. S. 그 가장 바닥, 그 밑에는 안 되나 거든. 그래서 그 바닥을, 그래서 이 바닥을 구할 수가 있는, 그 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요것을 람다하고 M 관계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풀다 보면은, 요걸 해주면, 요거는 확률 밀도에서 이 길이 되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로 표시돼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거거든. 근데 요 놈은 바로 요 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오고, 이런 조건에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 M이 바로 L의 맥스 값이 L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L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로 하면, 이런 조건이 나오고, 이런 조건에 해가지고, L은 바로 그 M 미니멈 값이 L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이 만약에 L이 1이면 M 값은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제 R 세트하고 파이에 대해서 풀었어요. 마지막 나온 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 풀어주면 돼. 이제 암나는 아까 대신 구하니까 L하고 L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해는 또 양자의 극책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다 여기 설명을 못하고, 그런 저번 중강 때 윤 선생님이 해준 게 그겁니다. 예. 해준 게 그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자의 극책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그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L 맥스 값은 바로 n-1이라는 거야. n은 뭐냐면 주양자수, 요거는 부양자수. 그래서 n은 이렇게 되면 l은 이런 식의 값이 되고, 이 관계에 가지고 l이 정해지면 아까 n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값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아까 무한한 우물에서는 양자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n이라는 값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1, 2, 3 이렇게 없었잖아. 이 간단한 경우에서는. 풀이도 보면 간단했지만, 근데 이러한 형태의 수소 원자의 어떤 R분의 1의 형태의 어떤 무한 우물에서는 풀이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까 n밖에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n, l, m이라는 게 양자수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주양자수, 여기를 부양자수, 요거를 자기양자수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 해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n, l, m이라는 이런 양자수가 붙고, 그 다음에 요 해가 요거고요. 아까 파이하고 세타 해가 요거라고 했었으니까 구면 조화 함수. 그래서 합치면 요게 되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함수의 형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구체적인 최종적인 해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R분의 1이라는 그 무한 우물에서는 풀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2n 그랬잖아요. 2n. 무한 우물에서 2n. 여기 있잖아요. 여기 2n. 간단한 경우에서 2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에서는 2n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n이 바로 m과 l에는 관계가 있고 m에는 l은 무관해. 이 식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n이 1일 때의 에너지 형태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요게 뭐예요? 응? 보호 원자 모델에서 나오는 그거란 말이야, 이게. 그게 그 값이 똑같았던 얘기야. 그게 이제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가, 맞다는 거지, 이게. 결과와 같은.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가 또, 그러면, 자,
그럼 해가 이제 여기는 양자수가 3개지 않습니까? 3개니까 각각에마다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형태의 어떤 공간에서의 형태는 이러한 구예요, 구. 그 다음에 요것도 구인데, 그 다음에 이 11은 이런 R형 형태의 X축에 되는 거고, 이 10은 Y축의 R형 형태, 그 다음에 이 -1은 Z축의 R형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바삭 상태의 그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봤더니 요 가장 그 저기 높은 피크를 재보니까 0.5359 나오는 얘기야. 그게 지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내 그 저기 이론을 또 접목시키면 접목시켜 줘야 돼. 여기다가. 기다렸어. 그 얘기가 핵심이야. 보시면은 궁금해요. 자 보세요. 센터에 보면은 예.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여기도 보면 센터에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보세요. 센터에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경우가 생기나? 그렇지. 그 설명. 거기가 핵이 잡고 있는 게. 그렇지. 아까 그래서 그래 그렇지. 첩장이 나오잖아. 그렇긴 하지. 이 형태에서 여기에 센터에 양성자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야. 역시 그럴 듯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양성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수음이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 센터에 뭐가 딱 잡아주면 여기 센터 벗어나서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게 태풍의 눈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페르미온들이 형성.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영원히. 그렇죠. 반영구적으로. 그러네.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되네. 그 다음에 내 주장에 의하면 뭐냐? 보통 이제 전자구름이라고 그래. 그렇죠. 전자구름. 예, 확률. 어떤 전자라는 입자가 이 주변에 어떤 뭐 분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건데 여기 이제 확률 밀도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전자가 확률이 플러스가 높은 거죠? 어떻게 되나? 없는 거 이게 높은 거가? 지금 플러스 이게 높죠. 이게 높은 거야? 네. 거기 마이너스로 오는 거 사라져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는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이렇다는 얘기로 지금까지 학계나 모든 게 그렇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입자가 아니고 빛이 아까 전기장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그 랜덤하게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있다는 거야. 전자라 형태가 이렇게 아까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요거죠, 요거. 네. 요거구나. 요거. 요 형태인데 이렇게 세 개 합쳐지면 이런 구 형태가 되고 이게 2가 랜덤하게 이렇게 하면서 구 형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이 수소에도 적용이 돼.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랜덤하게 빛의 형태로 있다는 거야. 센터에 양성자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이론이고, 그래서 그 전자가 아니고 그게 전기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기장이 빛이고 랜덤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을 때 그렇죠. 이 선생님 그걸 빛이라. 어떤 입자가 어떤 확률적으로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장의 형태하고 자기장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있다는 게 내 전기장이 아무리 모아도 전자 하나의 질량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질량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려고 그걸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아까 이 N이라는 건 이 에너지는 뭡니까?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인가요? 예, 13.6. 예. 그럼 전자의 질량은 얼마예요? 엄청 31cm. 그렇지. 마이너스 31. 전자의 질량은 0.1 곱하기 0.51 메가 전자볼트란 말이에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크잖아. 곱하기 C. 이거 엄청 크다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는 그 상대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 N이라는 거는. 뭔 말이야? 요 N은 여기하고 요런 거의 또 차이. 상대적인 값이 이거란 얘기야. 뭐 라이반 계열, 반모 계열 이게 여기서 떨어질 때 그 상대적인 거에 대한 차이지 전자에 대한 실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전자의 어떤 질량은 어디 갖고 있냐면 이거 빼줘야 바로 여기에 들어요. 여기에. 아까 그 주파수들이 가탕하게 모여가지고 한 게 있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바닥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만약에 전자 같은 경우는 수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광합성에서는 680 나노베타가 오면은 얘가 1S에서 2S로 흥분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형태의 엔발로프가 어떤 외부에 빛이 오면 익사이팅 되면서 얘 간단 말이야. 형태를 바꾼다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그 전자라는 게 모두 주파수가 많이 모여 있는 게 전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자의 질량이고 아까 고항 요거 아니지. 요거.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가 모든 게 물려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EN이라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거. N1에서 2로 뛸 때 그 상대적인 그 값이라는 거야. N1 그렇지. 바닥 상태의 그 엔발로프에 거기에 있는 상대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주장이고. 그래서 전자 질량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응? 전자 질량이 다시 어떻게 나온다고? 질량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썸메이션이라는 거. 저 M은 1부터 많은 수의 주파수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서 문제판은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하나가 정해지게 되면은 하나가 정해지면 시그마 필요 없어 그냥 M 하나로 딱 끝나버려요. 네. 우리가 이제 단계장기 돼갖고 그라운드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M은 그라운드는 우리 0이잖아요. M은 0이잖아요. M 놓고 이거 시그마 필요 없어요. M 하나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전자 하나만 질량을 한번 얘기를 해. 여기 이제 여기에 내가 책하고 다르게 표시했어. 책은 N이라고 이 구분 안 해놨다고. 나는 이걸 구분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전자라는 게 어떤 빛의 뭉쳐짐이고 그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구분했고 지금까지는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는 N은 1이라는 거하고 같이 합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뭉치면 질량이 된다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가정이잖아.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건 맞는데. 인원 MC 자승에서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그게 질량이 되거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온 거네. 근데 그, 전자의 질량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 들었듯이 엄청나게. 이만큼의 계산하면 어떤 되지. 뭉쳐짐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러니까 밀소밀에서 그 합쳐지면은 이만한 질량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소 원자핵에서 그것도 계산이 되겠네. 어느 정도.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잠깐만, 그건 됐고. 얼떨님, 잠깐만. 전화 갖고 지금 소리 안 죽여졌죠? 왜요? 왜? 아니, 저희님 시간이 그래. 됐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나도 체크했는데 없어요. 나 전화번호 몰라요. 전 아니, 아까 거기 띄웠기 때문에 혹시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왔어요. 문을 안 해놓은 거죠? 예. 여기 저 신호 와요. 저 원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라운드는 그 정상 상태로서 그 파형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단 말이죠. 그 자체로서 거기가 전제가 존재한다라고 된 거지. 시그마 더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충분하고 거기서 되기 때문에 된 거고 거기서 왜 전자 질량이 발현할 수 있냐. 여기서 써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전자 질량이 발현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명했잖아 아까. 이렇게 서메이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갖고. 세메이션이 아까 저 뒤에서 설명했잖아요. 아까 그. 여기서 이제 보통 양자역은 여기까지만 끝나는데, 예? 아까 여기 전기장이 여기 이제 모두 합쳐지니까 여기 있어서 이게 회전한다. 합쳐진 놈들이. 그 오메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오메가가 이게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전기장이 아까 요거 모든 주파 합쳐지면 요거고, 요 놈에 의해서 이게 회전한다 그랬잖아. 회전. 네. 그래서 회전해서. 회전에서 왜 질량이 발현한다고요? 벌써 이제 에너지 그 모든 주파수가 합쳐지기 때문에 어떤 입자의 질량 확보가 된 거예요. 여기서 파동함수는 더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파동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그 물려있는 전자는 서메이션 필요 없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네. 지금까지 얘기하고 거기에 추가로 요 엔벌로프가 하나라는 얘기고 요 엔벌로프가 네.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회전한다. 합쳐진 놈이 그게 이제 어떤 전자의 질량을 형성한다. 근본적으로 그 얘기야. 그래 뭐 알듯 말듯 하더라고. 미안해. 이게 서메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래. 그냥 모든 게 빛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라고. 그렇지. 그 차이야. 내 얘기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물질파하고 빛하고 계속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빛 하나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설명하면 우주 전체에는 그냥 빛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아까 처음에 거기서부터 자꾸 막히는데 아까 탑콕 그러니까 중심 그 양성자 얘기하는 거. 그럼 양성자로 그러면 그 빛이 뭉쳐져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전자도 그럼 빛이 뭉쳐서 만들어졌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밀에서 타이밍이 생성 타이밍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럼 양성자가 가장 밀한 부분에서는 좀 무거운 3세대 무거운 것들이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좀 가벼운 게 생기고, 전자는 한참 뒤에 생겼다고 했잖아. 그 시간적으로 나중에 생긴 게 전자가 되고 처음 생긴 게 양성자가 되고. 밀한 부분에서 무거운 게 생기고 그리고 좀 소한 부분에서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미래에서 서로 가니까 가장 밀한 부분에서 무거운 놈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 무거운 놈, 그 다음에 다음 무거운 놈, 또 전자가 한참이 생기고, 그놈들이 이제 그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호작용하면서 아까 센터에 지금 들어가면서 서로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야. 이게 고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질량이 있고 없고는 게이지 대칭성, 비대칭성을 분명히 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입합 방정식이고 그놈은 게이지 대칭성이 항상 만족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합은 질량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고전 물리에서는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쌓여도 아까 그래 쌓여도 거기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전자입합 방정식은 딱 보면은 이제 여기서 판을 말았었는데 그래 이제 거의 선생님 강의 거의 끝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해요. 요거하고 요게 이게 이런 꼴이 전자입합 방정식. 이게 맥스웰 방정식. 그다음 반면에 이제 그게 낫다. 선생님 요거를 해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은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은 근본 꼴이 틀려요. 네. 꼴이 틀리기 때문에 얘와 얘는 근본적으로 저기 섞일 수가 없어. 얘는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질량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서메이션 백날해도 질량이 항상 0이에요. 이 방정식은. 왜냐면 이건 게이지 측성 만족하는 거. 대칭성. 네, 무조건 만족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제 질량이 출현하는 건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게이지 비대칭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에서 질량을 항상 설명하게 돼요. 네, 그렇게 설명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정식은 우리가 델 크로스 2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쉽게 말해서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거잖아요. 한 개 미분해서 같아.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코사인이야 돼. 그렇죠. 사인야만이 미분하면은 코는 사인으로 가고 코는 사인으로 가죠. 사인은 코로 가잖아요. 또 코면 사인으로 가고. 그래서 두 방정식의 E와 B는 코면 코, 사인은 사인이 돼요. 전화 왔는데 이제부터 이거 오셨네요. 잠깐만. 이거부터 자유님부터. 그래서 그 아까 말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아니 전화부터. 여보세요. 네. 한 2시간 차. 타워로 오실 수 있죠. 두산 타워 저기 제가 내려갈게요. 이게 두산 타워 지금 어떻게 됐지?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두산 타워 보시면 이렇게 D글자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인데 지금 공사 지금도 하고 있나요? 걷어졌나요?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요. 찾아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분만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그래서 여기서는 E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사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사인인데 코사인 되면 여기를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요. 요건 때문에. 그래서 E나 B나 사인 써야 돼요. 여기도 코스면 코스 써야 되고.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선생님은 다르게 설명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서 갔다 와서 해. 엑셀 방정식에서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돼. 절대. 거기 차이 거기서 BC부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 설명부터가. 절대로 아니 우선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 논쟁해야지. 차이를 무시하면 논쟁이 안 되지. 그렇지. 문헌에 상대를 받아들이고 해야지 논쟁을. 문헌에 절대로 안 된다고. 저거는 무슨 토론이? 아니 문헌에 다 찾아보세요. 아니 저거는 그건 아닌데. 수학적으로 저기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접점을 서로 받아들이고 논쟁을 하자고. 그러면 저 부분은 일단 저희 얼떨림. 아니 점프가 아니고 저건 어떤 얼떨림 하면 뭐 다시 하고 그 외에 다른 거 혹시 뭐 질문이나 그렇지. 이렇게 일단 그 강의는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질문 좀 받아보시죠.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 방식을 방금 더 안 끝났어. 앉아봐. 이제 마무리해. 머리 추나 이제 마무리해. 터지겠어 그냥. 마무리해.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하나 있을 때는 이런 에너지 분포가 이런 식으로 원자가 하나일 때. 양성자 하나일 때. 양성자 하나일 때. 1S, 2S, 2P, 3S, 3P, 3D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수소가 이렇던 얘기고, 그 다음에 다전자일 때는 그렇지. 핵이 많잖아요. 핵이 많을 때는 궤도가 약간 좀 다르게 돼. 1S, 얘가 스플리트. 2S, 2P, 3S, 3P 오다가 에너지가 나중에 4S가 오고, 4S가 와서 3D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 이제 세류된 방정식은 이제 좀 달라져요. 다전자 문제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 2개죠. 원자번호가 커지면. 다전자. 핵이 여러 개. 2번부터. 3번부터? 2번 복수. 2번. 헬륨부터 복수. 그때부터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크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왜 여기까지? 아이고. 하이드로젠 외부 성분을 확인하고 고생하셨어요. 아까 그 사진. 예, 검정색. 요거, 사진. 칼라. 결국은 하이드로젠 하나에서 저렇게 다양하게 그 에너지가 이제 들뜨게 되면서 저렇게 다양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들었을까? 그렇죠. 얘가 열이 오고 뭐 이렇게 들뜨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게.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질문. 그러니까 전자가 저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그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 밀도로 해석했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전기장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거기서도 이제 또 다른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 중력장님의 이론은 어떤 게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다는 확률이 저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저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도 그런 거예요. 현실도.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에너지 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데 모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올라가요. 모양이 복잡해져. 그렇죠. 모양이 라이만 발모 파센으로 이렇게. 근데 위에 수소 원자고 아래 수소 원자고는 어떤 차이점이? 에너지. 에너지. 어서 오세요. 네.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체 에너지가 작으면 낮은 상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 이제 이 자체 에너지가 커지면서 상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럼 형태가 더 아래 형태가 되면 더 뭐 헬륨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 높은 상태에서 쿼텀 점프해가지고 다 그렇죠. 퀀텀 점프에서 그 에너지 때문에 다른 상태로 분포할 수 있어요. 다른 상태로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상태로 분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어떤 거죠? 그게 어떤 의미? 그냥 그게 그 자체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포텐셜이 뭐라 하면 R분의 E제곱이었잖아요. 마이너스 R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에너지가 많이 많을수록 거리도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가 이제 그 빛을 받아갖고 이제 에너지가 들떠있다 그러면 전자가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더라도 고전처럼 가지 말고 저렇게 스테이트가 있는 데로만 가야 돼요. 여기 있다가 함부로 이렇게 천천히 못 가요. 툭 가야 돼요. 아니 질문을 알았어요. 저 태양계로 비유하면 에너지가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에너지가 커지면 화성이나 목성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무슨 차이냐면 벌써 다르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돌면 외부에서 뭐가 올 때 상호작용과 화성 궤도를 돌 때 외부에서 외계인이 올 때 상호작용이 다르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차이. 차이가 뭔지 질문하셨어요. 그런 차이인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파동함수가 뭐냐면 이게 웨이브로 돈단 말이에요. 웨이브로 물질이 있어가지고 보강 간섭이 있을 때만 존재하지 소멸 간섭 만나버리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삥삥 도는데 n=1이고 2이고 가야 되거든요. 1.1, 1.3은 소멸 간섭 때문에 그래요. n=1, 2, 3 이렇게 정수별만 보강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파동이기 때문에. 네,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파동함수가 세타도 있고 파이도 있단 말이에요. 세타도 한번 파동함수 생각해야 되고 파이도 파동함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이 0일 때는 익스포넨셜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도에 무관해. 그러니까 둥그런 거지. 근데 m이 이제 1, 2, 3, 4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는 나오고 소멸하고 어디는 나오고 소멸하고. 그러니까 세타 각도로도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RM처럼 생겨버린 거지. 그렇지. 어디는 있다 어디는 없다 하니까 이게 파동이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래서 M이 0이 아닌 1, 2, 3, 4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각도 방향으로도 있다 없다. 그렇죠. 예, 각도 방향. 그래서 이제 모양이 막 꼼꼼히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 다양한 그림이 계속 예, 나오고. 다양한. 예. 그렇죠. 이제 M이 이제 1일 때 2 가면은 더 뿔룩뿔룩 생기는 거고 3 가면 더 뿔룩뿔룩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R형에서 뭐 플로바이처럼 생기고 되게 복합권처럼 막 생기고 이게 많아지는 게 점점 뿔룩뿔룩 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소 원자일 때만 그때 자연선이 발생되는 거죠? 다른 원자는 아니죠. 다른 원자도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 상대적인 거예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톤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프로톤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프로톤 2개, 3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개수만큼 전자가 하나, 둘 더 추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다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수소는 근데 전자 그게 N1번으로 떨어질 때 자연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칼륨 정도 되면 거기서는 칼륨 정도 되면 자연선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틀리죠. 많이 왜 그러냐면은 그게 설명.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게 여기서 한번 말로 질문은 네, 알겠다. 칼륨이 같으면은 여기가 이제 전자가 몇 개죠? 아니 저 핵이 칼륨 한 몇 개죠? 21? 몇 개가 있겠어요.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여기서 하나, 둘, 그다음에 8개. 네, 그거 넘어. 예, 이게 이제 이 개수가 N개만큼 이게 N개를 막 채워야 돼요, 이렇게. 꽉꽉꽉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 최외곽 전자가 이제 있겠죠. 그 이런 것도 밑으로 못 떨어져요. 수소는 떨어져도 돼.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안에 전자가 있어서 못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못 떨어져요. 요 외곽만 갔다가 여기로밖에 못 떨어져요. 아, 그렇지. 여기는 이쪽으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빛이 요 거리만큼에 해당 것만 빛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는 자연선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 자외선 안 나오겠다. 진짜. 자외선 나오는 거는 수소 이동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그 헬륨까지 되나? 아니, 그러니까 요 에너지하고 서로 거의 비스무리하다. 그럼 가셔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될 거예요. 궤도가 많은데 전자가 적으면은 나오겠는데요? 네. 자연선이? 궤도는 많은데 네. 전자가 몇 개 없는 것들은 네. 비어있는 궤도가 있을 테니까 많을 테니까. 떨어지니까 나오죠. 네. 이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 2하고 요 델타 2하고가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의 파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파장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 모델 원자로 설명했지만은 저 원자 모델은 양자수가 4개거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얘 플러스 스핀 양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스핀 양자수가 있음으로써 원자가 이렇게 그 벽돌 쌓기처럼 이렇게 뚝뚝뚝 간다는 그 의미가 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큰 건데 이거가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 거 따로 나중에 설명해야 되니까 요 원리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전자 여기 차면은 이 전자는 여기 못 차고 여기로 찬다는 뜻이 스핀 양자수 때문이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소 원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려면 요 양자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 뭐냐면은 이거는 자체 셀프 에너지 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있으려면은 얘와 그 에너지 준이 관계로 에너지 준이가 성립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고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그 L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스핀 장에서는 셀프. 이 자체가 업이냐 다우냐 셀프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는. 셀프. 네. 그게 스핀 장자수예요. 예. 셀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떤 거냐. 페르미 입자라는 또 전형적인 이상한 이론. 이게 둘이가 그러니까 여러 개 그렇고 하나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네. 이 페르미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는 전자 같은 경우는 시그마 이렇게 해갖고 피직 같으면 무한대로 더해버릴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더해져요. 한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오늘 이게 10명만 있는데 수만 명, 수억 명을 때려 넣을 수 있어요. 빛은. 전자는 오늘 저기 한 명이 안 됐어요. 나 여기 못 앉아요. 이게 의자는 한 사람만 앉아요. 그게 전자. 근데 빛은 겹칠 수 있어요. 빛은 계속. 네. 그래서 이론상.
그래서 여기는 전자 여기 이거 딱 여기 전자 안 가고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그 낮게 에너지를 또 낮게 한다고 해도 이 전자는 여기가 또 차지하면 못 앉으면 못 가. 이 절대 그래서 한 자리에는 하나만 차지한다. 반드시. 그게 이게 스핀 양자소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스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2분의 H바니까 업 아니면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업이 차지하고 있으면 업으로는 못 들어가요. 여기는 다운으로 쳐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업과 다운은 에너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의자예요. 그렇지. 다른 의자예요. 비화자네. 비화자. 그래서 얘가 업이면 얘가 다운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저기 파울리가 말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저기. 그럼 그 빛은 스핀이 없기 때문에 스핀이 0, 1. 스핀 1인가? 계속 겹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스핀이 그러니까 이제 하프 인티저가 이런 것 말고 1, B, 2도 있습니다. 2는 중력자. 그거는 2는 중력자예요. 2가 중력자예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같은 정수배 1, 2 그런 것들은 0도 있습니다. 0은 저기 저 힉스입자 같이 그런 것들 스칼라 입자. 어디가 0, 1, 2 이런 정수배는 무한대로 쌓아져요. 그럼 이제 중력적인 이론은 그 빛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스핀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핀 얘기. 그래서 물질파로 바뀐다는 얘기야. 스핀 얘기할게, 스핀. 스핀 얘기는. 물질을 현재 지금 정상과학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래, 이제 이 선생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스핀 얘기는 이쪽에서 해주세요. 이쪽에서. 여기 나올 때. 그래? 스핀 얘기는 내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그거까지 하고. 아까 스핀이 뭐라고 했으면 스핀이 요게 아까 이게 알지, 시간 때문에. 요렇게 회전하는 게 스핀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다죠. 그러면 업 스핀하고 다운 스핀은 뭐냐면 이게 업 스핀이고 이게 다운 스핀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지. 여기에 센터에 핵이 들어가면 센터는 없고 업 스핀하고 다운 스핀이 이게 만약에 수소라고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있죠. 업 스핀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센터는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운 스핀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빛이 이제 스핀 수가 1이라는 거는 뭐냐면 빛은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시 딱 와버 저기 치 오는 거야. 그래서 1이거든. 스핀 1이거든. 스핀 빛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바퀴 회전한다 했잖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스핀 1이야. 제자리에 딱 오면. 그게 스핀 1이라.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아까 말한 거기다가 그 개수 익스포넌스 IM이라는 거 넣었다는 게 있는데 그 M이 한 바퀴 돌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와버려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사인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스핀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런데 이제 중력자 같은 경우는 반 바퀴 돌면 제자리 와. 반 바퀴. 중력 방정식의 그 해는 그 방정식 소리를 이제 솔루션 딱 보고서 그 반바퀴만 돌리면 원위치가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 스핀 2. 근데 이제 페르미온은 스핀이 2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두 바퀴 돌아야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설명. 얘가 빛이 합쳐져 있잖아. 합쳐진 상태에서 회전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만약에 빠른 놈은 얘가 금방 오잖아. 제자리에. 합쳐졌다 했잖아. 이렇게 합쳐졌으면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주파수들이 합쳐져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 하나면은 말이 돼. 한 바퀴 돌면 제자리 딱 와. 근데 합쳐진 거야, 이거는. 네, 알겠고. 주파수 높은 놈하고 낮은 놈하고 다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제자리에 올 일이 없어, 얘는. 합쳐진 거고 그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그것도 말은 되네. 문제파에서 다시 제가 좀 설명해볼게요. 야, 재밌다. 100만 오, 진짜 재밌다. 저기 또 서로 다르니까 재밌네. 보시면은 지금 입자하고
반입자 관계는 뭐냐면은 예. 질량은 같고 전하가 서로 반대예요. 그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동 방정식에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바로 선멸력의 질량이 0으로 가거든요. 질량이 0으로 가요. 이거는 네,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반대돼가지고 상세. 상세라는 소리라는 건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뭐냐면 스피는, 자 그럼 입자와 반입자 스피는 얼마냐?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스피는 2분의 1이에요. 네. 스피는 합으로 해서는 소멸될 리가 없어. 전하 때문에 이게 돼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는 2분의 이게 2분의 1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는 둘 다 2분의 1자, 반입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입자가 되는 순간에 그런 한 바퀴가 그게 완전히 못 한다는 거야. 그게 한 바퀴. 이제 정선 이렇게 요새 썰은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 입자 세 개 둘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그 업, 다운, 네.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어디서 들은 썰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얘들은 왜 이렇게 가냐면 수소로 있잖아요. 수소 이렇게 분리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먹으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업이라는 놈도 볼 수가 없어. 근데 뭔가가 둘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이게 핵하고 전자가 일렉트론이 둘이 이렇게 있는 거로 모델을 가져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가지만 얘들은 금방 내려가버려요. 알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만들 때만 성만 올라가지고 금방 팍 와버려요. 그렇죠. 얘들도 뭐냐면 에너지를 세게 때리면 순간 참으로 가요. 세게 때리면 또 가요. 가봤자 푹 떨어져요. 금방 훅 와요. 그러나 가더라도 아까 말한 얘도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안 가잖아요. 이렇게 스테이블 스테이트를 진검다리 하고 뚱뚱 간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안 가고. 그렇죠. 그러나 얘들도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스테이트를 따라서 진검다리 좀 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두개가 뭔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듯하다. 그게 이제 그 페른 입자라고 보는 거고. 반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입자들, 여기 보스 입자들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홀로 있는 듯 하는 걸로 지금 대략 예상을 해요. 그거 정확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 같은 두 개니까 두 바퀴를 돌아야 하나가 얻는 거고,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제대로 오니까 스피드 1이 되는 거고. 뭐 이런 뜻으로 대략 그렇게 추측한다. 대략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 현재는 그런 현재 썰은 대충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론으로 내가 발전시키려면은 기존이라고 다 때려 잡아서 맞네. 아까 내 얘기가 센터에 있고 같이 이렇게 대충 맞는 거네.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도 있어서 있죠. 다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적 조건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 모든 게 가능한 게 아까 수학적 조건을 잘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 한번 이거 띄워 보실래요? 이거 네, 보시면은 자 여기 있고 여기가 전자, 뮤온, 그다음에 그 뭐라 하지 이게 있고 그다음에 뮤온 일렉트론, 뮤온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예. 그다음에 타우 타우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자, 요거 중심으로 여기가 또 하나 있어요. 상황이 원래가. 뭐냐면 NT. 네, 여기 Q가 이거 여기 전화랑 반대인 거. 마이너스로. 그게 쌍으로. 네, 쌍으로 항상 있어요. 그게 저거는 우리가 요거만 표현한 거지. 요거 직접 발견된 거예요. 이거 실제 있는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발견되는 거죠. 발견된 거예요. 선 같은 데서. 네, 요렇게 요거 이걸 반입자. 이걸 입자라고 불러요. 저기 입자만 보여주면 입자만. 반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사람들이 또 만들었어. 뭘 만드냐면은 여기 요걸 대칭을 해갖고 하나 더 만들어. 뭐야? 여기는 스핀이 있고 이 스핀의 반대인 거예요. 예. 우이랑 반대? 네, 반대인 게 있을 거라. 예. 이걸 갖다가 대칭 입자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아직 발견 안 됐어요. 그런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스트링 시어리 한 사람도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실제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스트링 시어리에서 그걸 도입해야 되는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뭐예요? 뭐 대칭성에 대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우주가 제일 편이죠. 근데 이 스팅 시어리가 처음에는 뭐 되게 환상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대가 돼갖고 실험 분야에서 이거 찾으려고 아주 돈 때려 나갔죠. 그랬었죠. 안 돼. 80년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꿈이 있자고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설이에요. 일단 다른 쪽 너무 나가지 말고 아까 질문에 그 물질파가 어떻게 다시 저기 그러니까 물질파가 될 수 있는지 여기가 우리 우주면 그래 여기 반대편은 다른 우주거든. 번째. 예. 그래서 여기는 입자로 된 세계고 여기는 아까 있듯이 그 반입자로 된 세계가 여기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소음은 여기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여기는 양성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세계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요. 우주가. 그러니까 밀소에서 그 다음에서 여기 이 우주하고 이게 우주면은 하나의 우주면 다른 우주는 양성자 극성이 여기는 마이너스고 전자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우주다니. 그 모든 게 거울상처럼 반대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 C자 성분의 2GM을 통과하면서 그 빛의 극성이 바뀌어버려. 자체가 극성이. 그 이유는 빛의 극성이 바뀌는 이유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아까 스핀도 왜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고 아까 저기서 얘기한 물질과 반물질도 이렇게 그냥 빛으로 설명할 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빛으로 설명할 때 스핀하고 반물질하고의 차이. 반물질. 같은 어떤 저렇게 빛의 어떤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게 입자고 이게 반입자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유방향이 되니까 밖에서 보면 전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잖아. 이게 회전하니까. 그게 이거는 플러스거든. 전기장이 나오다거나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근데 이제 요 우주에서는 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돼, 반대로. 밑으로? 요 우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다른 우주는 얘기하지 말고, 현재 우리 우주에서, 아까 물질하고 반물질도 이렇게 서로 뭐 상쇄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스핀도 상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봐봐, 요게 요 놈하고 요 놈 만나면 상쇄 없어진단 말이야, 쌍소멸. 그게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는 거. 이게 물질이고 반물질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우주는 이런 상태고, 요 우주로 가면 이 자체의 화살표 방향이 바뀐다고. 아니, 그건 알겠고, 그건 이제 알겠고. 근데 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 입자고 여기에서 지기를 해서 반입자로 붙이면 되지, 이 우주에서도. 그 스핀도 아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스핀도 위가 스핀, 아래 뭐 탑, 그러니까 이제 다운 커브.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사라져버리잖아. 이게 안 사라지는 경우는 여기다가 센터에다가 양성자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이 상태가 센터에 없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위에가 업스핀, 밑에가 그 다운스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개념으로 얘기해서 물질하고 반물질이고 업하고 다운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핵이 없으면은 이게 입자 반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핵이 존재하면 얘가 스핀업, 스핀 다운이 되는 거지. 그래? 핵을 용어에 따라서 핵이 존재하면 스핀업, 스핀 다운이 되는 거고. 그래. 핵이 들어가면은 make sense. 아니, 핵이 없으면은 입자 반입자가 되고 핵이 들어가면 스핀업, 스핀 다운이 되는 거고. 이제 부교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개념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각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고파. 논쟁이야,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빛의 사인, 코사인 그 빛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틀렸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거 얘기해 줄게.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아니, 저게 틀리면 이 이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시면서 더 이제 디스커션을 이거 만든 그런 책 하나 가져오세요. 아니, 그게 내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저는 책을 한 10권을 갖다 드릴게요. 이게 제 말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 기존 이론 책이야 모두 다 저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토론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
내려가면은 많죠.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지난번에 굴밥도 괜찮던데 되게. 오늘 게스트로 오신 네, 처음 뵀어요. 네, 인사하세요. 멤버입니다. 네. 이거 다 압수가 되죠? 우리 저 닉네임 자유님. 누가